시원하게 웃어봅시다. 뭘 시원하게 웃는데? 요즘 상만까지 안 나. 좀 웃고 살자. 난 웃음을 잃었다. 웃어봐요. 정신 놓고 아싸라비아 닭다리 잡고 웃어봐요. 재미지고 설레이는 김미와 나선홍의 유쾌한 만남. 고급진 강의.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우리 시대 화제 인물 모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명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아니, 그렇게 못합니까? 해봐요, 그러면.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바라봐 넌 키가 커지고. 자, 파격적인 공약과 돌출적인 언행, 그리고 노래까지 발표하시면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른바 허본좌라고 불리는 여러분, 허경영 선생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정말 처음 저는 직접 뵀는데 오늘 헤어스타일이 정말 예, 야. 머리 오늘 많이 세우셨네요, 선생님. 네네. 좋습니다. 선생님은 직접 그렇게 머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뭐 해주시는 분이 있나요? 그냥 뭐 제가 그냥 하죠. 진짜 오늘 좋으시네요. 네. 네. 우리 저 아나운서님도 아주 인상이 좋고, 아이고, 우리 김미화님은 하도 방송에서 많이 보다가 네네. 이 실물 보니까 한 30년 젊어 보여. 오, 실물로 보니까. 우리- 또 예. 엄청 좋아. 대학생인 줄 알았어 나는. 네. 허경영 선생님도 제가 예전에 시사 프로그램 할 때 한번 봤습니다. 그 전화로 인터뷰했어요. 전화로 인터뷰했지. 예, 오늘 처음 뵙는데 네. 참 피부 참 좋으시네요. 네. 아유 젊어 보이시고. 젊어 보이시고요. 네. 너무 아주 미인이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네네. 서로 이렇게 칭찬을 너무 좀 과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요새 이제 강의 많이 하고 네. 유튜브에 허경영 강연 치면 강의가 있는데 네. 1054회 했는가 그래요. 와, 그 정도로. 그래서 1050, 2시간짜리가 1054회인데 네. 네. 그거를 전 세계에서 몰려와 교포들이 강의 들으러. 미국이나 카나다, 뭐 호주 이런 데서 오는데 네네. 오는 사람마다 돈을 싸가지고 와요. 돈을 싸가지고. 와서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내놓고 뭐 굉장히 많이 와요. 반응이 좋고 네. 국내에도 한번 강의하면은 몇만 명을 금방 하루 만에 봐요. 그냥. 아니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광화문에서 선생님 한번 오시라고. 최근에 집회들이 강화문에 많이 데모하는 있어요. 애들이 촛불. 내가 와라고 계속 전화가 오지. 하루에 한 5천 통. 우리는 다 못 받죠. 예. 전화가 오는 건 한 왜 5천 통. 왜 오는데. 오시라고 그렇게. 내가 와서 이제 여당이 해주시죠. 야당이 좋아서 온 게 아니다는 거지. 허경영 씨 같은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뭐 야당 팬들로 나온 거 아니다. 네. 허경영 씨가 왜 여기에 빠지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거기 나가면 사람한테 발표해 주고요. 예. 강화문에 한번 갔다가 네. 한 5천 명한테 한 4시간을 붙들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왜요? 왜? 왜요? 왜냐하면 그 영국의 프랑스의 유명한 국영 TV가 네. 한 10명이 와서 나를 다큐멘터리를 찍어간 적이 있어요. 한국에 이제 귀인이 돼가지고 네. 찍어갔는데 거기 세종대왕 앞에서 촬영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찍는데 방송을 찍을 수 없는 거야. 한 5천 명이 달랐더라고. 인파가 몰려들어. 인파가 몰려가지고. 허경영이 다 그러면서. 네. 허경영이다니까. 그리고 다 가로막으니까 방송 그 스태프들이 네. 찍을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그렇죠. 그러니까 5천 명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못 말리고 그걸 찍는 거야. 그 열광하는 모습을 그냥 찍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사람들 떼내고 좀 찍었죠. 최근에 어디 지방이 식당 갔는데 식당이 난리가 나요. 난리 나지. 뭐 식당뿐이 아니라 뭐 하여튼 대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옆은 못 가요. 한 명이 나를 보면은 수백 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네. 순식간에. 뭔가 정말 허본좌, 허경영 신드롬. 네. 요새 노인들이 네. 시골에 가도 노인들이 당신 공약이 다 맞다며
지금 정치인들이 다 따라한다는데 당신이 대통령을 해야 되겠어. 막 이러는. 그 공약 말씀을 그 이제 옛날에, 잠깐 하셨는데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약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나는 짚어봅시다. 정치인들을 비판은 안 하고 네네네. 주로 정책으로 승부를. 그 예전에 20년 전인가요? 20년 전, 25년 전. 그러니까 그 공약이 25년 전 공약이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 33가지 얘기는 행명 이제 공약. 그렇죠. 잠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알아보도록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네. 그 모시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금 아까 이제 광화문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나는 결혼 할 그거는 사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돌아다녔지. 대통령을 아끼는 박근혜 씨를 아끼는 사람들이 허경영 같은 저런 천재하고 박근혜하고 하면은 좋겠다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 피해를 봤죠. 본인도 선생님 심정은 어떠셨어요? 좀 마음이 그런 좀 얘기 있으시고. 나는 마음이 좀 뭐 그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네. 자,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 허본좌 예. 허경영 선생의 양력 소개를 좀 멋지게 해드리고 이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네. 성명 허경영. 1950년 1월 1일 서울 출생이십니다. 중량교 다리 밑에서 태어났죠. 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경남 진주에서 상경, 스스로 고학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86년부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펼쳤는데 15대와 17대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고요.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파격적인 공약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강의와 방송 활동을 하면서 자칭 타칭 허경영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분명한 건 보통 사람과 정신세계가 확실히 다른 허경영 선생의 고급진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거기 하나 틀린 게 있네. 네? 대학도 나왔는데 법대. 아니 김 작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네네.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네. 뭐 대학도 뭐 좋은 대학이죠. 뭐 그런데 그런 거 자랑할 건 아니고. 아니, 그래도 하여튼 대학을 정확하게. 법대를 나왔으니까. 법대.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법대를 나왔습니다. 네. 과학을 해서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그 뭔가 좀 신비감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냥 명은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해주시고. 아무튼 법학을 전공하신. 법학을 전공을. 네. 요즘 그 트럼프하고 대학원도 비교를 다녔고. 많이 트럼프. 하죠, 사람들이.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근데 안 여기 나쁘세요? 보시면은 코리아 헤럴드 아주 데일리에 나오고 네. 이 각 직접 방 자료를 가지고 신문 오셨죠. 자료를 자료를 가져왔는데 가져오셨는데. 네. 그다음에 MBN에 네. 여기 보시면 2015년 네. 9월 24일 때 트럼프하고 나를 MBN이 비교해가지고 공중부양 내가 허경영 대 생방송에 막말 나갔죠. 트럼프 이렇게 나와요. 같이 나갔는데 네. 이때 트럼프가 공화당 16명 중에 꼴찌였어요. 후보가 된다는 보장이 없었죠. 네. 그때 나하고 비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트럼프 얼굴을 딱 보고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관상도 이게 예언하셨어요. 영상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상도 보실 줄 아세요? 그렇죠. 아니 영적으로 보죠. 그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확실한데 네. 힐러리는 떨어진다. 그런데 트럼프가 돼야 미국이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게 그런 것을 영상입니다. 직접 하셨어요? 직접 했죠. 그때 사람들은 아니 무슨 소리야? 좀 미친 사람이 있나 이랬죠. 이렇게. 근데 나는 옛날에 공약을 냈거나 내가 입으로 말을 하면 그게 100%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은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영상을 지금 그렇군요. 털면은 볼 수 100% 있죠. 그대로 된다면 9월 저희 24일 1년 반 전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 그 유쾌한 만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쾌한 만남? 예, 요 이름이 유쾌한 만남은 만남. 글자 그대로 네. 전 국민을 유쾌하게 하고 차 안에 갇히거나 집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주로 듣는 방송이에요. 예.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차 안에서 갇혀서 답답할 때 또 집안에서 외출도 못하고 답답할 때 이 음악 이 방송을 들으니까 네. 속이 후련하죠. 네. 글자 그대로 유쾌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데 아주 대박을 우리 저 김미화 씨하고 김미화 씨가 있으니까 네, 저하고 이 우리 이렇게 아나운서님 이름은 나선홍 아나운서. 나선홍 아나운서 네네. 아주 궁합이 맞아요. 그러니까 100% 잘 될 걸로 네네. 대박이 날 겁니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궁합이 좀 얘기하시잖아요. 맞나 보다. 예, 예. 근데 합이 맞는다. 우리는 이름대로 됩니다. 네. 트럼프는 트럼프를 잘해요. 도박을. 예, 카드죠, 도박에서 카드 재벌이 이제 됐잖아. 우리나라가. 그러네. 도박에서 재벌 됐잖아. 그러니까 힐러리는
이름 숫자가 네. 들러리만 서게 돼요. 힐러리인데요? 힐러리 이름이 들러리예요. 힐러리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자기 남편 대통령 되는데 들러리 썼죠. 그러네.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 오바마 대통령 되는데 결정적으로 들러리를 썼어요. 오바마는 어떻게 됩니까? 네? 고급진 오바마하고 붙었잖아요. 오바마하고 붙어가지고 들러리 썼어요. 힐러리는 들러리. 또 하나 예. 이번에 대통령 붙었는데 트럼프가 붙는데 들러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힐러리는 이름이 12액이에요. 영어로. 하경영 선생 모시고 고급진 강의. 자, 이제 1강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정치 이 손안에 있소이다 이런 그 강의 제목을 가지고 네. 1강은 나는 이런 이유로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이유로 정치를 시작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나는 어릴 때부터 이제 세계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네. 몇 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아기 때. 조그만 때부터. 네. 기어다닐. 네, 기어다닐 때부터. 그게 이상하게 나는 특수하게 좀 태어나요. 그래서 에너지가 여러분하고 달라요. 나는 이렇게 아픈 사람을 탁 보면 병이 낫고 네. 또 이렇게 탁 보면 그 사람 운명을 그냥 정확하게 보고 또 아픈 사람들을 0.1초에 고쳐버리잖아요.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을 보는 즉시 핸드폰으로 보고 고쳐버려요. 우리 김미아 씨는 어떠십니까? 강남 차병원에서 연구부림 환자들 그런 여자들을 눈으로 한번 봐버리면 남편하고 자면 임신이 돼요. 그래가지고 차의과 대학 전세일 박사가 나를 불러가지고 네. 그 어째서 우리 병원에 불임 환자들을 그렇게 임신시키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또 고쳐줬죠. 중풍기가 있더라고. 차움센터라고 이번에 텔레비 많이 네, 나왔잖아요. 차움 제가 그 지금 원장입니다. 여쭤보려고 그게 그랬어요. 차의과 대학 원장이면서 차움 관련이 의원의 있으시네. 원장 예, 전세일 그리고 박사. 그 예전에 만나신 세브란스 병원 원장도 한 네네네. 분인데 관련이 따로 오늘 기사에 그분이 나를 나오니까. 불러서 당신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병이 났냐.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내가 중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떨리는 걸 자기는 숨기고 있대요. 그 어떻게 그걸 보고 아느냐. 나는 보면 압니다. 손 떠는 거 보고 혹시 아시는 아니 거 손은 아니에요? 안 떨려. 손을 손 떠- 숨기고 있었지. 숨기고 있었다. 그래 이제 고쳐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몸이 달라져 버리니까 의사를 1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연세대 교수들, 차움센터 교수들. 네. 그래 10명을 병을 알아맞혀 보래요. 다 고쳤죠. 그 옛날에 그 최태민 씨는 만나신 적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그런 사람은 그냥 일반 인간이죠. 아니 그분도 무슨 뭐 그건 전부 병을 고쳐주시고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거짓말이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를 데려와서 의사 10명을 앉혀놓고 알아맞혀버려요. 그래 연세대학교 서정범 교수가 이제 제일 먼저 내가 봤죠. 네. 그런데 당신은 인간이 문학 과학적으로 못 고치는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위장병을 가지고 있다니까 전부 박수를 쳐. 예. 그래 알고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하여튼, 그분은 위장병을 내가 위장병을 고쳐주시고. 고쳐줬죠.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야기를 그런 하다가 능력이 이렇게, 예. 아기 때부터 있었어요. 아기 때부터. 근데 어머니가 나를 낳자 바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여자의 젖을 한 100여 명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내 천만 명이면 몸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어린애를 걸어다니는 산후조리원이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산후조리가 없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선생님께서 지나가는 여자들. 걸어다니는 산후조리원. 심청이를 그렇게 키웠다는 심청. 옛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동네. 나한테 와서 내 눈을 보러 올 거 아니 어린애한테. 네. 그때부터 나는 정치의 꿈이 어려서부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가 이 230개 국가가 우리나라 사람이 1년에 저 곳간에서 쌀을 재난 곳간에서 네. 지가 먹는 쌀이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전 세계인의 빈민이 다 이 굶주린 자들이 해결돼요. 기아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 술 있잖아요. 예. 그 술을 빚을 때 들어가는 주정, 쌀. 그것만 해도 전 세계가 기아들이 해결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많은 게 필요 없는데도 전 세계가 그 해결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가 국경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미국처럼 그냥 주 라인만 있고 네. 자치 지역만 달라질 뿐이지 전 세계 GDP는 동일해야 돼요. 아니 걔들이 혜택을 봐요. 이게 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에 그렇지. 도둑이 나라가 많아서 그런 많습니다. 거다. 그런 국가 얘기를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네. 부자 나라가 있고 가난한 나라가 있고 이거를 평준화해야 되겠다는 게 내 꿈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마시는 술만 해도 그런데 전 세계인이 먹는 술의 1000분의 1만 해도 기한에 해결되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술은 드세요? 안 하죠. 술, 담배, 커피. 술, 담배 전혀 안 이렇게 하시고. 술, 담배, 참 커피, 사이다, 콜라 이런 걸 한 번도 안 먹었죠. 아.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건 냉수. 평생 어릴 때도 안 드셨어요? 어릴 때부터 냉수마. 냉수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치를 하게 된 원인은 아리수.
예. 저거 아리수는 드시면서 네, 너무 아리수는 이제 믿을 수가 있지. 네네. 저 아리수 한 번. 이거는 드시고요. 네네. 생수입니다. 네. 좀 소리를 이렇게 강의 물이죠. 내주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드셔주시면은 아리수는 괜찮은데 다른 생수업자들이 파는 물 있잖아. 네. 그건 생수가 아니에요. 안 먹어마시죠. 그건 지하에서 빼올려 가지고. 지하물이 생수 오히려. 아닙니다. 지하물은 그냥 식수예요. 아, 그건 식수고. 이거는 생수. 강물은 생수예요. 흐르는 물은 생수입니다. 아, 쭉 흐르는 드시죠. 그 사람들은 아리수와 네. 시중에서 파는 저런 물하고 차이가 아리수가 제일 좋다는 걸 몰라요. 자, 아, 드십니다. 저는 아리수가 고급진 강의. 아리수는 생수고 지하에서 나오는 물은 나오는 식수다. 물은 식수다. 그건 말 그대로 왜냐하면은 네. 아리수는 흘러가는 물을 긁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하에서 올린 물은 미네랄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네. 뽑아내 그래가지고 상하지 않게 만드는 거고 네. 차이가 있죠. 근데 어찌됐건 정치를 그 왜 그렇지. 이제 하게 됐는지 어릴 아, 때 내가 쭉 이야기했죠. 어릴 때 그런 뜻이 꿈이 있었고 있으셨다. 전 세계가 국경을 없애야 된다. 네. 그러시면 그러시면 이제 미국이 50개 국가가 있듯이 네. 세계 연방이 형성되면은 GDP가 동일하고 화폐가 한 가지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걸 내가 이제 한국 대통령이 되면 그래서 할 유로에서 거예요. 이렇게 유로존으로 묶고 유럽도 이제 그렇게 그랬어요. 되잖아.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탈퇴도 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제 세계가 유엔화와 유로화와 달러가 네. 공존하게 되는데 내가 대통령이 돼서 세계 통일을 2030년까지 하게 되면 세계 화폐는 한국에서 만드는 화폐로 거기에 이제 단일 화폐로 그러면 이게 통일합니다. 돈을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영국 가서 쓰고 미국 가서 쓰고 네, 미국 가서 그렇습니다. 쓰고 네. 지금 몇 번 대통령 출마하셨었죠? 이제 세 번째 되죠. 이번이 나가면 아, 두 번 했죠. 두 번 하셨구나. 한 번은 노무현 때 사퇴했고 아. 세 번 나가가지고 한 번 그때 사퇴했던 이유는 노무현을 그때 지지해줘. 지지 아. 스스로 노무현 씨하고 뽑아가지고. 내가 친했으니까 같이 나가가지고 괜히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야당 쪽을 지지를 하셨다. 야당을 지지한 게 아니고 네.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야당도 아니고 여당 노무현은 약간 그 여당이 있다가 야당이 있다가 민주당으로 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민주당으로 갔던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민주당으로 민주당을 갔던 게. 갔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인재를 지지하는 사람이 100명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이인재가 대선 후보였죠. 네. 그다음에 하나가비가 15명, 유종근이가 7명, 정동영이가 5명, 김건태가 3명. 그러니까 노무현이 지지하지 않은 천정배 1명이었어요. 네. 그때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15대 때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러네요, 벌써. 이색 공약을 내놨었는데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70만 원 지급. 그때 70만 원 큰 돈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현실로 이제 한 100만 원을 바뀌는 거죠. 요거 그렇죠.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그 정부에서 대선 공약 네, 그걸 가져갔죠. 파기했었던 그런 공약이잖아요. 그 이준석이가 그러되 허경영 공약을 따라서 했다고. 비대위원장 할 때 네네네. 한나라당 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내 공약을 분석했는데 민주당 것도 볼 게 있고 한나라당 것도 볼 게 없는데 허경영 거에 백과사전이더라. 그리고 그걸 이준석 따라 씨가. 했다. 그게 이제 노인수당. 네네. 그게 이제 나는 70만 원씩 부부 140인데 네. 저 사람들은 이제 20만 원 주잖아. 네. 그리고 결혼할 때 1억. 1억 원을 지급하겠다. 예. 그때 1억인데 지금은 이제 다음 대선 때는 3억이죠. 1억 원 현금으로 주고 올리려고 2억은 하시구나. 주택을 구입할 때 무이자로 무이자? 2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억이 지원되죠. 자, 그럼 아들 이 둘이면 시점에- 6억입니다. 예, 이 알겠습니다. 시점에서 네. 노래 하나 좀 듣고 또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저- 이번에 작사한 거. 네.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Right Now 아니고요? Right now? 아니고 작사하신 게 또 있어요. 작사한 거. 내가 이제 콜미 라이 나우 네, 네. 내가 7개가 있었고 네. 8번째 내가 이제 작사한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요거. 그래요? 외부 가수한테 준 거. 아, 최사랑이라는 가수한테 준 거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네. 저 허경영 선생님께서 직접 작사한 거죠. 작사하시고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 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 1,400조를 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잖아. 그럼 부자 대세를 가게다 털어놔. 들어. 그러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이 소리 법칙에 의해서 바뀌어요. 이렇게 부자가 최사랑이라는 부자가 돼요. 가수는 누굽니까? 내가 이제 노래를 준 가수죠. 네. 내한테 미국에서 왔는데 그래요. 나한테 우연히 알게 됐는데 나한테 이제 내가 가수가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노래를 줘. 자, 그러면 듣겠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시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 작사 작곡자들 다. 안 하는 건 없죠. 자, 최사랑 씨의 부자 되세요. 함께 듣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이 대통령만 되면 나라를 말아먹었어. 잘 들으세요. 박정희 군인 출신이야. 전두환이 군인 출신이야. 노태우. 그때 잘 나간 거야 우리나라가. 그때 벌어난 돈을 국회의원 출신들은 국회에서 뭘 배우냐? 챙기는 거, 챙기는 거. 압력 넣는 거. 그거 전문가들이 청와대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내 장담하건대 1전짜리 하나 안 가져간 사람이야. 맞아요. 그 사람이 화수 미제께 운이 나빠 그렇지. 그 사람이 도둑질 했나? 안 했잖아요. 그런데 덤태기를 씌워가 소설을 쓰고 있어. 맞습니까? 그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깨끗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이게 국회의원 출신들이 김대중, 김영삼 잘 들으세요. 이명박, 노무현 그냥 나라 경제 말아먹어 버렸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이라도 단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돈자 절단나고 여러분의 자식들은 앞으로 중국에 가서 종소리 해야 돼. 종살이. 내가 감옥을 가서 사형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니까 하는 소리니까 명심하세요. 보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전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벌써요 이런 사태가 나면은 통상부, 상공부, 뭐 전체 장관 10명은 모가지가 날아가야 되는 거야.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물류 대란이 바다에서 일어났는데도 장관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어. 취임식 때 하늘에서 내려와요. 전 세계가 그걸 찍어요. 아니 허경영이가 취임식 때 하늘에서 내려오네. 강화문에 한 300만 명이 모인 앞에 전 세계 텔레비가 그걸 찍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대통령이 그 다음 날부터 내 말을 안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사람이 사람이 아니구나. 저기 하늘에서 내려오는구나. 알겠습니까? 그것을 강화문 광장에 모든 사람은 단상 위에 한 사람도 없어. 여기 허경영 취임식 간판만 다 있고 광장 위에 단상은 비어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 착륙해야 안 해요? 위에서 내려와 안 내려와? 그러면 이 내려오는 걸 전 세계가 찍어 안 찍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공중부양에서 내려오는구만. 그러면은 이 밑에 대통령 내빈들이 대사, 미국 대사 뭐 다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찍어 안 찍어? 그러면 음악 KBS 악단 여기 앉겠어 안 앉겠어? 밑에 여기 단상에는 지금 대통령 취임식할 때는 단상에 수두루가 앉아 있는데 이건 나쁜 행동이야. 맞아요. 여기 국민을 내려다보면 돼 안 돼? 아니 관리들이 국민을 내려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단상에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앞으로는 단상에는 대통령이나 강의하는 사람 외에는 올라가면 돼 안 돼? 단상에 쫙 앉아서 대통령이 앞에서 연설하는데 뒤에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취임식은 할 때마다 그 대통령이 나라 경제 살려 안 살려? 못 살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돼 안 바라봐야 돼? 왜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는데 뒤에 외국 대사나 정치인들이 앉아있냐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내려와서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어. 적어도 국민도 쳐다보고 있는데 저거는 대통령 뒤통수를 보고 앉아있는 거야. 이런 거 없애야 돼. 내 말 이해갑니까? 나는 위에서 내려와서 12명의 천사와 내려와요. 그래 12명의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이 내려앉으면서 내가 가운데 내려와. 딱 서요. 전 세계가 아연 길색을 해버려. 알겠습니까? 그때까지는 나는 여러분 이름 부를 때나 예수나 석가모니 뭐 이런 이름 부를 때보다 4,000배 허경영을 부를 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4,000배를 포기하려면 부르지 말아요. 저 사람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러는데 나는 여러분처럼 부부관계로 온 사람이 아니야. 대통령 5년짜리 대통령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하고 세계 통일을 하고 전 세계 기아를 없애기 위해서 와 있어. 핵전쟁도 없애주기 위해서 와 있어.
내가 한문과 영어로 강의를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경영이가 뭐 그냥 어디서 뭐 주워 들은 걸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내 머릿속에는 무궁무진한 게 들어있어. 상상을 초월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내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내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 강의를 듣는 자가, 내 강의를 듣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저 사람이 지가 뭔데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나, 참 기가 막혀요. 나중에 보세요. 알게 됩니다. 자, 우리 국민 대부분은 저 여의도가 물속에 다 가라앉기를 원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거기 가라앉은 곳에서 요만한 돌멩이만 하나 올라와도 다시 묻어버려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거기서는 건질 게 있어, 없어요? 한 개도 건질 게 없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그들과 손을 잡고 뭘 한다면 내 목을 쳐버려야 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대한민국의 대통령 한 사람 되기 위해서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 돼야 안 돼요. 5천만 대 1로 머리 깨지게 경쟁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쁜 대통령 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3, 4월 달에 탄핵이 돼야 대통령 선거가 있어 없어요. 그런데 저거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이 자식들이 와가지고 재산 싸움을 하는 거하고 비슷해. 상속을 빨리 도장을 찍으라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고 내각 수반이야. 행정 수반. 맞아, 맞아요? 국민이 뽑아놨잖아. 잠시 그 권리가 정지돼 있을 뿐이야. 대통령은 대통령이야. 알겠죠? 그런데 그 임기가 6개월, 지금 7, 8개월 남았어. 그런데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난 것처럼 설치고 다니는 이런 여야 대선 후보는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는 동방 뭐요?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야. 동방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은 대통령을 한번 뽑았으면 그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헌재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나갈 때 다 아쉬워하면서 그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 한마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대선을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 우리가 뽑아낸 대통령을 빨리 쫓겨나기만 바라고 그 다음에 빨리 선거해서 자기만 대통령 되면 된다? 그런 사람 뽑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보살펴 주세요.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러고 갔다 이 말이야. 그 사마리아인이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야. 알겠죠? 우리나라 유대인은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일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야. 이 사람들은 서비스가 좋고 아주 평상시에 전시에는 옛날에 무지막지하게 아시아를 통일한다고 대동아 전쟁을 해서 대동아시아를 하나로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들고 일어났지만은 실제 거기에 일본 사람들의 서비스 정신이나 희생 정신이나 봉사 정신이나 예절은 세계적이야. 알겠죠? 우리가 호미를 들고 있을 때 제트기 비행기를 만들어서 미국 본토를 쳐들어간 사람이야. 진주만을. 그런 민족이야.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랬냐? 우리는 외국에서 상선이 들어오나 무슨 전도를 하러 오는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 들어오면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목을 칼로 베어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그 사람들 밥 준 사람 뭐 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건넨 놈은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우리는 무자비했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융숭하게 대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야. 무기 만드는 기술, 화약 만드는 기술 다 만들어 다 너무나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래가지고 일본이 우리가 호미를 못 만들 때 비행기를 만들어서 미국 본토를 쳐들어간 그런 일본 사람들이 기술이 얼마나 발달돼 있겠어. 그 기술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번성한 거야. 박 대통령이 가서 포괄적인 협상이다. 우리나라를 괴롭힌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억 불을 주마. 그때 8억 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 8억 불을 우리한테 받고 북한도 8억 불을 주니까 북한은 거절했어. 자, 월남 받았어. 대만 받았어. 필리핀 받았어. 미얀마 받았어. 태국 받았어. 다 받아가지고 다 경제가 일어났어. 그 당시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북한이야. 우리는 북한의 전기를 끌어다 썼었어. 우리 남한에는 발전소가 없었어요. 북한의 수풍수력 발전소가 38선 너머로 전기가 내려와서 우리가 그 전기를 쓰고 있었으니까 김일성이가 전기 탁 끊어버리면 우리는 전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기를 가지고 공장을 돌리려니 우리나라가 형편없죠. 그런데 그 김일성이는 일본 돈 8억 불을 그런 거 안 받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우리를 괴롭힌 사람 우리 조상을 팔아먹으라 이 말이냐 이놈들아. 그리고 안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명분주의야. 근데 우리는 실용주의야. 박정희 대통령은. 좋다.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피해 준 거 몽땅 8억 불로 해서 끝내자. 3억 불은 그 당시 유상이야. 몇십 년 후에 갚기로 했어. 나머지는 무상 보상이야. 그래서 그거 8억 불을 가져와서 박 대통령은 당장 공화당사가 없으니까 당원들이 공화당을 지읍시다. 그 돈으로 일부 공화당을 지읍시다. 박 대통령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내무부 청사가 없는데 하나 좀 지읍시다. 이거는 정치 자금으로 그 돈을 서로 쓰자고 달라들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안 된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가서 위안부하고 강부로 끌려가서 죽고 그 피해 본 사람들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기로 다 그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뭐 청사를 지어 정치 자금을 쓰자고 한 푼도 못 쓰게 하고 강요들이 와서 아이고 내무부 청사 좀 하나만 찝시다 그 돈 가지고 아이 뭐 하나 합시다. 계속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이 그걸 막았어. 딱 맞고 우리는 작업복 입고 살더라도 후손들이 사람답게 살게 하려면 이 돈 가지고 우리가 공장을 지어야 된다. 고속도로 놔야 된다. 절대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8억 불에서 한 푼도 정치자금으로 안 쓰고 그 돈을 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막 산업시설에 100% 투입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경제가 급성장. 그 당시 북한보다 3배가 뒤쳐졌어. 그 당시 북한이 155불 우리는 68불 이랬는데 갑자기 대일청구 작업이 딱 오고 나서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40배 경제성장이 일어난 거는 일본 돈 때문이야.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대법원이 말이야 또 개별적으로 그 당시 피해본 사람들이 일본한테 청구하는 걸 손을 들어줘 버렸어. 이거는 국가 간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야. 대한민국과 일본이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이 협상을 했더라도 그 빚은 갚은 거야. 그런데 위안부들한테 산업시설에서 돈 벌었으면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그 돈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위안부 할머니가 일본 사람한테 돈 내놔로 해야 돼? 일본은 100% 줬는데 산업시설의 피해도 산업시설 회사들이 피해본 거 강부들이 피해본 것도 포괄적인 협상으로 끝났어. 그럼 우리가 그 피해본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경제가 이만큼 살아났으면은 또 월남 간 사람들 월급에서 70% 80% 90%를 떼가지고 고속도로를 놨는데 썼으면은 그것도 지금 보상해줘야 돼. 나는 대통령이 되면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은 5억 일시불로 주고 매월 돌아갈 때까지 300만 원씩 줄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국가가 위안부한테 줘야 될 돈, 국가가 기업체 피해본 사람들한테 줘야 될 돈을 일본에다 내놔라고 자꾸 우리가 대들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상대한 박정희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이 말인가?
이거 있을 수 없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났어요. 이렇게 우리 법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대한민국의 외교가 뭐가 되냐 이 말이야.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유대인들이 안 봐줘. 율법이 있다. 오늘은 율법 주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환자를 고치면 안 된다. 다 지나가 버려.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그 환자를 고쳐주고 돈을 대주면서 어떤 사람한테 맡겨놓고 내 좀 볼일 좀 보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보호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예수 하는 말도 석가모니 하는 말도 참고로 들으세요. 예수가 하는 말은 너의 가장 큰 적은 너의 가족이니라. 예수가 그래요. 네 자식 그게 우상이 될 때가 있고 네 남편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네 마누라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예수가 한 말이 자기의 가장 큰 적은 물질이다. 너희가 돈을 나를 팔 수가 있다. 돈 때문에 너희가 돈이 우상이지 나를 따르는 자보다 돈을 따르는 자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가 예언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지금도 물질적으로 가고 아버지 조상 팔아먹고 형제 팔아먹고 싸우고 난리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정한 이웃이 되려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준 은혜는 나쁜 것도 했지만은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술이 있죠? 산업시설 다 만들어 놓고 철도 나눠놓고 도망갔죠?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무슨 공장이 그리 많이 있었겠어요? 모든 공장 일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공장 차려놓고 기술 다 가르쳐 줘놓고 달아난 거야. 일본 사람은 그걸 주장할 거야. 너희 나라에다 만들어놓은 공장 그거 우리가 가져왔냐? 너희 나라에 만들어놓은 기차철길 우리가 가져왔냐? 야 우리나라 재산 누구 나라에 갖다 놓은 거 어마어마하다. 야 그거 돈으로 따지면 많아. 근데 너 뭐 보상해달라고? 그래도 일본 정부는 해줬어. 아시아 각 나라에다 해줬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가 일본을 쳐들어갔는데 일본이 보상해달라면 우리 해줄까? 100년 200년 걸려요. 여야가 싸우다가 보상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된다 이러다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일본은 젊은 박정희 소장의 말을 귀담아 듣고 좋다. 너희 나라 좀 발전해봐라. 그래가지고 돈 줬죠? 그거 가져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은 그 돈 가지고 골프장 짓고 대통령 관저 짓고 뭐 짓고 개인적으로 다 닦았었어. 마르코스는. 알겠죠? 다른 나라들도 전부 그 돈이 정치 자금으로 다 날아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받은 돈만 경제에 100% 투입이 됐다.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알겠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대법원에서 개인적으로 일본에 보상을 해라 이래버리고 우리가 옛날에 받은 건 우리 정부가 한 게 아니야. 그건 군사 독재자가 받은 거야. 이래버리면 우리 외교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일본은 그거를 지적하면서 삼성전자 앞으로 너네들 한번 맛 좀 봐라. 너가 한번 배 좀 고파봐라. 너가 우리 은혜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무시해? 너는 지조도 없고 곤조도 없는 나라냐? 너는 너희 조상들이 사인하고 약속하고 다시는 개별 보상을 원치 않겠다. 우리는 포괄 보상을 받는다. 돈 딱 줬어. 근데 심심하면 일본에다가 이런 기생충 같은 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조, 근면, 협동. 알겠죠? 대한민국 사람은 자존심이
에? 자조, 근면, 협동.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를 도와야 돼. 이 말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기독교 말이야. 하늘은 스스로 자조, 자기가 자기를 도와야 돼.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조, 자주 이런 건 같은 말이야. 자립. 에?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야 돼. 근면하면 돼. 그 다음에 협동하면 돼. 그래서 이웃나라와 우리는 전 세계는 한 가족이 아니야. 이제 글로벌 시대에 너의 과거가 어떻다, 너의 아버지가 어떻다 이런 소리 하면 되나 안 되나? 이제는 진정한 이웃은 대한민국 사람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진짜 우리의 이웃일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 기술로 우리 삼성이 잘나서 수출이 그렇게 잘하는 줄 압니까? 거기에 핵심 부품을 일본에서 안 가져오면 수출이고 나발이고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힘을 맞대는 것이지, 일본은 상속세가 없으니까, 약하니까 500년 된 기업이 그래도 1000개, 300년 된 기업이 그래도 3000개 뭐 이렇게 되지만, 100년 된 기업이 3000개나 되지만, 300년 된 기업이 1000개나 되지만, 우리나라는 100년 된 기업 하나야. 두산그룹. 알겠습니까? 왜? 회사만 이렇게 남아 상속세 때문에. 아버지만 죽으면 끝이야. 아버지 재산 가지고 상속세 내고 나면 회사를 못 이어가. 일본은 빵집 하나가 5대가 이어가, 5대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발달됐는데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기술이 몇백 년 동안 개발돼서 온 거야. 그냥 우리가 그거 금방 개발해낼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삼성 같은 데서 아무리 기술이 줘도 불가능해. 몇백 년의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데 우리 그런 기업이 있나? 기껏해야 20, 30년이야. 한 미천 챙기면 따라나 버려. 그래, 안 그래요? 아, 내가 괜히 이거 목이 쉬려고 그러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탓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조, 스스로 기술을 익혀야 돼. 내가 어릴 때 공부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그 공부가 아니야. 모든 공부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내 노트 정리한 걸 보면은 놀라지 않는 선생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노트를 탁 제껴보면은 일목요연하게 탁탁탁탁탁, 요건 뭐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거, 단순히 기억 짧게 해야 될 거, 탁탁탁탁 구분이 되어 있고, 모든 선생들이 보고 뒤로 짜빠져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안 보고 흑판에 적으니까 저 사람이 뭐 신인이라서 퍽퍽퍽 적는 줄 알죠? 이 세상 지혜는 하늘에서 없어. 이 세상에 와서 눈으로 집어넣어야, 귀로 넣어야 나와. 맞아. 내가 여러분 나이 늘려주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거는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야. 하늘에서 가져온 거예요. 맞아. 그러나 내가 마바자 바람 일경 이런 거는 하늘에 없는 글자야. 맞아요. 지상에 있는 대장경이야. 대장경을 눈 감고 쓰는 사람은 세계에서 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내가 어릴 때 기초 공부가 어땠겠어요? 내가 뭐 나이 들어서 공부할 시간이 있었나? 이병철 회장, 박 대통령 밑에서 공부할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9살 때부터 정말 신발 닳도록 불려다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군대 가서 왔다 갔다 공부할 시간이 있나요? 내가 요새 뭐 공부하나요? 모든 것이 기초가 탁탁탁탁탁탁 돼 있는 거야. 남들 놀 때, 남들이 여름에 해수욕하러 갈 때 나는 한 번도 해수욕을 가본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빵집에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어. 나는 그냥 애들이 쭈르르 버스 타러 갈 때 나는 골목에 가서 오늘 공부한 거 다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골목길을 걸어가 암기하느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버스 정류장에 있어도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그 노트를 들고 다 외워. 골목을 다니면서 외운다니까? 그때는 골목에 차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용해 골목이. 그러면 막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다 외워버려. 그날 공부한 거. 노트 한 번씩 꺼내가 다 외우고 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근데 다른 애들은 버스 타고 가. 버스 타면서 옆 사람하고 시시거리고 저끼리 뭐 일상고 가. 그럼 그날 공부한 거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근데 나는 걸어서 집에까지 가면서 골목에서 공부를 다 해버려.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탁탁탁탁 체계가 잡혀 있어. 알겠죠? 이 세상 것은 전부 이렇게 머리에 들어가야 이 세상 것은 나와. 알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지능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억. 우리 머릿속은 지능이 100. 머리 넣어준 것만 들어가는 거야. 프랑스 말 안 배우면 나오나? 안 나와요. 일본 말 안 배우면 나오나? 안 나와요. 와다쿠시와 허경영의 대수. 그러면 이게 와다쿠시와 허경영의 대수가 도저히 우리말로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뭔가 와다쿠시 들었으니까 나는 허경영입니다. 난 대수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일본말도 들어와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올 때 일본말 가져오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상에서 있은 이 기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한국의 외교 관계는 기본 매너가 있어야 되나 안 있어야 되나? 기본 매너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무슨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일본한테 개인적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판결을 내리니까 일본에서 한국 사람은 이거 상종할 가치가 없구나. 외교 관례상 합의 본 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효야. 돈 내놔. 이게 말이 됩니까? 참말로 내 우리나라 판사님들 존경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거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거지 민족이 아니에요. 구걸하는 민족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원조 주면서 세계 통일해가지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릴 민족이야. 그래서 삼성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내가 바라고 예언을 했는데 내 말 듣는 사람이 있나 없나? 아무도 없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본과 마찰이 한국과의 마찰은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일본에 가서 사과할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행포를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해야 우리 국민을 먹여 살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반성을 안 하고 무조건 이웃 사람을 나쁘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어려서 철저히 내만 반성해서 뭐 엄마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송아지가 내 어머니 같지만은 그 송아지하고 이렇게 자라면서 내가 느낀 것은 있는 신인은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 누가 찾아와서 뭐 어떤 사람이 뭐 내하고 뭐 연관이 있다 그런 소리 해서도 나는 뭔 그 자체 일체 그 사람들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왜? 허경영은 그런 나쁜 길로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아무리 모함을 해봐. 자,